아침에 이제 혈당을 아주 폭발을 시키는 것들을 많이 우리 현대인들이 하고 있어요. 네. 그 행동이 나를 살찌게 하고 나를 병들게 한다는 거를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죠.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찾기 시작한 게, 이 당을 떨어뜨리면서 건강을 유지하고 다이어트를 잘 되게 하는 음식들을 찾다 보니까 네. 너무나 맛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맛이 없는 걸 너무 많이 먹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맛있는 거 중에 혈당 수준을 좋고 다이어트 좋은 거 없을까라고 생각하다가, 네, 안녕하세요. 운동한 내과 스탁등입니다. 평생 동안, 지금도 물론 계속 꾸준히 체중 감량에 대해서 올바른 건강 정보를 알려드리는 닥터리 TV를 운영하고 계신 가정의학과 전문의 이진복 원장님 모시고 현대인의 영원한 숙제인 체중 감량, 특히 뱃살 빼는 법에 대해서 오늘 궁금한 거 많이 여쭤보고 듣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소개 부탁드립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비만 치료만 한 25년 이상, 한 10만 명 이상의 비만 환자를 진료를 했고, 현재도 분당에서 비만 클리닉을 운영하고 있는, 또 유튜브에서 올바른 다이어트 정보를 알려드리고 있는 닥터리 TV 가정의학과 전문의 원장 이진복입니다. 아이고,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아침부터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침 식사를 좀 잘 하면 포만감이 이어지면서 하루가 우리 체중 관리 전략이 있어서 좋은 시작이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다이어트 측면에서 그런 아침 식사를 좀 어떻게 꾸미면 좋을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아침이라는 시간은 저녁에 음식을 다 먹고 이제 공복을 취하다가 푹 잔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포도당이 안 들어오니까 우리 몸의 포도당 레벨이 아주 잔잔하게 되고, 덩달아서 인슐린도 잔잔하고, 우리 췌장은 쉬게 되고, 우리 부교감 신경이 또 우세가 되면서 충분히 숙면을 취하는 이런 시간이 되는데, 아침에 이제 혈당을 아주 폭발을 시키는 것들을 많이 우리 현대인들이 하고 있어요. 네. 그 행동이 나를 살찌게 하고 나를 병들게 한다는 거를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아침에 뭐 호랑이 기운, 사자 기운이 난다는 콘프레이크를 우유에다가 타서 먹거나, 아주 바삭한 흰빵에다가 딸기잼을 발라서 오렌지 주스하고 같이 먹는 게 아주 좋은 습관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완전히 이제 잘못된 거죠. 예. 옛날에 거꾸로 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아침에 그냥 보리밥에다가 계란 후라이 하나 넣어서 야채하고 같이 먹는 게 훨씬 더 건강한 건데, 우린 그 부분들을 좀 간과하고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아침에 이렇게 우리의 교감신경과 혈당을 높이는 행동은 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은 우리 혈당 스파이크도 반드시 튀게 돼 있고, 우리 대사가 아침부터 엉망이 돼 버리면요, 막 이제 흥분이 되는 거죠. 대사가 흥분이 되면 결국은 아침에 평소에는 편안하게 가던 출근길에 갑자기 끼어드는 차 보고 그냥 빵빵거리고 싸우기도 하고 이런 상태가 되거든요. 우리 현대인들이 그걸 잘 모르고 있는데, 그 두 가지 측면에서 꼭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는 이제 교감신경과 코티졸, 그리고 두 번째는 인슐린에 대한 문제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네네. 아침에 이제 부교감신경이 우세를 하고 있다가 이제 교감신경이 쭉 올라가고 코티졸이 쭉 올라가면서 우리가 깨어나게 되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 깨어날 때 우리 몸에서는 대사를 쭉쭉 올려줘야 우리 몸이 깨어나겠죠. 네네. 우리 몸에 대사를 안 올리면 그냥 푹 쳐져서 정신은 말똥말똥한데 몸이 못 깨어난단 깨는 말이에요. 거죠. 그러니까 네. 우리 몸에서 여러 가지 호르몬들을 분비를 해서 심장 박동수도 빨라지고 맥박수도 빨라지고 이렇게 되면서 대사가 올라가는데, 그때 혈당도 조금 올라갑니다. 요런 시간이 우리의 교감신경 코티졸의 문제고, 또 하나는 인슐린 레벨이 이제 잔잔하고 있다가 이제 음식을 먹게 되면은 혈당 스파이크가 쭉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커피를 한 잔 드링킹하고 그 다음에 빵에다가 잼을 발라서 오렌지 주스 같이 먹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포도당이 쭉쭉쭉 올라가면서 인슐린도 같이 나오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막 심장도 뛰고 막 흥분이 되죠. 그러면서 정신이 번쩍 깬다고 생각하지만 그거는 억지로 우리 몸을 깨우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 몸을 자극을 시키면 하루 종일 대사가 엉망이 됩니다. 아침에 우리가 이제 출근하려고 나오는데 집에서 와이프한테나 엄마한테 싫은 소리를 듣고 나오면 하루 종일 일이 안 되잖아요. 나가서 그냥 쉽게 지나가려고 했던 일들도 짜증이 나고, 뭐 김대리가 갖고 온 서류가 마음에 안 들어서 던져버리면 높은 사람한테 또 혼나고, 이게 반복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침을 편안하게 잘 지켜나가야 점심 저녁까지도 이 혈당 수준도 아주 잔잔해지고 우리의 대사 그리고 교감신경도 안정화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침 식사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중요합니다. 아침에 마누라한테 한 소리 듣고 나가는 거랑 똑같은 거네. 그렇죠. 식빵에 잼 하나 먹는 게. 그러니까 혈당 스파이크도 마찬가지예요. 아침에 그렇게 정제되는 곡물과 이제 오렌지 주스를 먹고 나가잖아요. 혈당이 쭉 올라갔다가 10시, 11시 되면 이제 뚝 떨어지죠. 그리고 이때 저혈당 증상이 생기면서 손이 발발발 떨리고 허기도 막 느껴지고 짜증도 많이 나고, 그러면 뭐 좀 갖고 와봐. 그러면은 뭐 초콜릿이나 과자 같은 거 주면 또 그런 걸 다시 먹으면 또 또 먹게 혈당 되고. 스파이크 올라. 그래서
아침에 혈당 스파이크를 한번 만들면 점심, 저녁까지도 하루 종일 반복됩니다. 와. 저는 그거를 몇 번 경험을 하고 나서 아침에 혈당 스파이크를 안 만드는 게 정말 중요하구나라는 걸 깨달았고 그 혈당 스파이크 한 번 만든 게 하루 종일을 엉망으로 만듭니다. 그렇네요. 그러면은 저녁에 무슨 일정이 있다가도 나 못하겠어 오늘 좀 들어가 쉬어야겠어 이렇게 피로감이 너무너무 많이 몰려오거든요. 그 반응성 저혈당 네네. 이제 너무 뭐 허기가 져가지고 허겁지겁 먹는 그 순간에 혈당이 또 다시 올라가잖아요. 네네. 그렇게 되면 너무너무 피곤해요. 왜냐하면 우리 몸이 막 아드레날린부터 해서 나와가지고 그것들을 해결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 많이 몸에서 힘을 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저녁 되면은 그냥 녹초가 돼버립니다. 별로 한 것도 진짜. 없는데. 제가 지금 그 상태거든요. 정말 제가 너무나 많이 겪었고 그 혈당이 떨어질 때 단 걸 먹으면 상쾌해지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예, 뭐 좋아질 것 같지만 죽다 살아나서 그 기분이 찝찝한 느낌이 그냥 막 종일 막 누구한테 두드려 맞은 것처럼 맞아요. 네. 우리가 뭐 중환자실에서 퇴원한 사람이 뭐 상쾌하게 퇴원하겠습니까? 다 중환자실에 태어난 느낌이고 정말 그 저혈당에서 단 거 먹었을 때 네, 기분이 좋지 않아요 결코. 그거 진짜 겪어본 사람만이 알 수 있고 근데 그거를 아침에 완만하게 시작해야 하루 종일 그 기분을 안 겪고 그냥 아침 점심 저녁 넘어가는 건데 그렇죠. 아침을 호랑이 기운을 먹게 되면 호랑이 기운이 나는 게 아니라 호랑이가 되는 거죠 그냥. 그렇죠. 그렇죠. 호랑이가 돼가지고 그 다음에 또 떨어지니까 또 먹어야 되고 또 기분 안 좋고 또 먹어야 되고 계속 계단식으로 올라가게 되는. 네네. 정말 그날 한 번 혈당 스파이크를 겪은 날은 저녁에 정말 초죽음이 돼서 맞습니다. 네네. 빨리 자야지. 이제 그렇게 자서 이제 밤 사이에 혈당이 이제 좀 조절이 되고 안정이 되면 그 다음 날 제대로 음식을 먹으면 이제 그 전날과는 좀 다른 하루가 시작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혈당 스파이크를 안 만들고 교감신경을 자극하지 않는 아침을 먹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 좋은 아침을 그러면 어떻게 먹어야 될까? 아침을 먹는 원칙이 있어요. 첫 번째는 고용식을 좀 드시라는 거예요. 우리 현대인들 바쁘다고 그냥 후루룩 먹고 나가는 이런 아침 음식들이 너무나 많이 발달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현대인들은 너무나 바쁘니까 잠자는 시간이 더 중요하니까 일어나가지고 빨리빨리 뭔가 먹고 하자. 네네. 빨리 최근에 저는 좀 놀란 게 오트밀이 좋다 그랬더니 오트밀 가루를 물에 타서 먹는 것까지 나와서 제가 뭐 그걸 먹고서 혈당을 재봤다가 혈당도 높아지고 좀 있다가 저혈당 비슷한 증상이 와가지고 고생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아침에는 후루룩 먹는 음식은 결국은 위하고 장에서 흡수가 빨라지기 때문에 혈당을 더 빨리 올려요. 그래서 과일 주스라든지 네. 그리고 미숫가루 네. 정말 죽 같은 것도 있고요. 우리 할머니는 이거 먹고 100살까지 살았는데 라고 얘기할 만한 누룽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몽동금이 식다고 계속 먹고 계신데 이것들이 혈당을 얼마나 올릴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 고형식이라는 거는 유동식의 반대말이죠. 그래서 꼭꼭 씹어서 먹는 음식을 아침에 드실 거를 권장을 드려요. 그래서 내 치아를 이용해서 씹어야 이 음식이 천천히 흡수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턱 근육을 움직여야 이 뇌에 가는 신호를 줘서 정신을 깨어나게 합니다. 그래서 아침에는 꼭꼭 씹어서 먹는 이 고형식을 먹자가 1번이 되겠어요. 딱 하나 딱 그냥 요거 먹어라. 이렇게. 예. 씹어준다면요. 네네. 아침에 고형식은 뭐 계란이죠. 저는 계란이 최고의 음식으로 생각을 하고. 사실은 이제 뭐 씹어 먹는다는 게 알지만 그 바쁜 아침에 그렇죠. 막 빨리 먹어야 되니까. 하지만 계란은 또 빨리 또 먹을 수 있으면서 씹을 수 있는 거기도 하니까. 네네. 최근에는 뭐 구운 계란 같은 경우도 새벽 배송으로 되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 드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뭐 아침에 몇 가지 이렇게 강조하는 게 있는데 그 중에서도 계란을 최고로 치고요. 사실은 뭐 아까 말한 시리얼이나 빵도 걔들의 양을 줄이면서 구운 계란만 더하면 꽤 괜찮아지더라고요. 영양 구성이. 그것만 그냥 더하는 것만 해도. 우리가 국밥을 먹거나 냉면을 먹을 때 또 라면을 먹을 때도 계란 한두 개를 먼저 먹어주면 혈당이 천천히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계란은 단백질이 계란 중짜 크기 하나에 한 6g 정도 들어있거든요. 아침에 한 20g 정도 단백질을 먹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2개 먹으면 벌써 12g 채워진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다른 거 콩이라든지 그릭 요거트 좀만 더 드시면 20g 채울 수 있으니까 이렇게 아침에 고형식 후루룩 먹는 음식은요 우리 소화에 부담을 주지 않는다는 의미에서는 좋지만 이거를 우리가 매일매일 죽을 먹고 매일매일 누룽지를 먹는다는 것, 또 미숫가루를 우리나라 사람들 많이 먹는데 이렇게 먹는다는 게 정말 혈당 스파이크를 많이 만든다는 걸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제가 연속 혈당식 차고 제일 놀랬던 게 죽입니다. 진짜 놀랐습니다. 죽 진짜 건강식의 대명사 아니겠습니까? 와, 진짜 로켓 발사한 것처럼. 정말 빨리 올라가죠. 콜라 같은 거는 높이가 제한이 있거든요. 콜라라는 게 양이 제한이 돼 있기 때문에. 근데 죽은 진짜 한 그릇 하면 이게 엄청난 양이거든요. 정말 콜라 몇 캔이 될 것 같은데.
그날 진짜 예, 또 제혈당도 죽는 줄 알았는데 보면은 계속 올라가네 이렇게 보게 되는. 죽이 진짜 뭐 누룽지도 그럴 것 같고 네 진짜 와 죽 무서운 줄 제가 그때 알았는데 지금까지 이렇게 대화에 나왔던 이 혈당 스파이크가 결국은 무서운 이유는 체중과 관련이 있기 때문일 것 같아요. 예. 이런 혈당 스파이크 뭐 저도 영상 많이 찍었지만 혈당과의 관계나 그 다음에 또 이걸 막을 수 있는 방법 뭐 지금 아침에 거의 다 나왔긴 했지만 이런 방법들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 부탁드립니다. 혈당 스파이크가 뭐 아직은 공식적 의학 용어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저는 조만간 공식적 의학 용어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너무나 많이 겪고 있고 우리가 이제 의대에서 배울 때 정상인이라면 혈당은 80에서 140 사이에 정교하게 움직인다. 그 이상 올라가면 당뇨 전 단계다, 당뇨다 이렇게 배웠는데 제가 200 이상 올라가는 거 스스로 보면서 너무 놀래가지고 그다음부터 저도 이제 그 혈당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게 됐는데 자, 혈당을 우리가 이제 통곡물이라든지 어떤 탄수화물류를 먹으면 리허하고 장에서 흡수가 되면서 혈중에 포도당 레벨이 쭉 올라가고 인슐린이 이제 잡아내려서 세포 안으로 들여 넣어야지 여기서 이제 ATP를 생성하고 에너지가 생성이 되는 건데 혈당이 갑자기 많이 올라가면 인슐린도 갑자기 같이 올라가잖아요. 이게 이제 정말 폭풍처럼 인슐린이 나온다 그래서 인슐린 써지 뭐 이런 얘기까지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슐린이 정말로 득달같이 나온다는 거를 선생님은 잘 아시겠지만은 일반 분들은 좀 놀라실 거예요. 포도당만 올라가는 걸 혈당으로 보고 있는데 인슐린 레벨이 그렇게 빨리 나와서 이걸 잡아내리나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인슐린이 혈당이 올라간 만큼에 비례해서 더 많이 나온다는 게 이제 가장 큰 문제죠. 그래서 인슐린 레벨이 너무 많이 나와 버리니까 지방으로 축적하는 에너지가 너무나 많아지는 거죠. 쓸데없는 인슐린도 많이 나오고 이게 결국은 인슐린이 너무 많이 나와서 생기는 비만의 원인이 되는 거죠.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고 대사에 문제가 생기는 기본적인 원리,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요, 혈당이 올라가면 반드시 떨어지잖아요. 이 떨어지는 폭이 너무 크다 보니까 이게 실제로는 우리가 저혈당까지 떨어지지 않더라도 한 220까지 올라갔던 환자가 8, 90만 떨어져도 너무나 갑자기 뚝 떨어지기 때문에 이걸 반응성 저혈당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환자분들이 너무나 많이 불쾌감, 허기감, 손 떨리고 식은땀까지 나고 쓰러질 것 같고 죽을 것 같다라는 느낌을 너무 많이 받잖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 이것저것 주워 먹게 되죠. 네. 너무 배고프니까. 그러다 보면 결국은 탄수화물을 더 많이 먹게 되죠. 그래서 결국은 비만이 된다. 이게 가장 큰 두 가지의 이제 기전이거든요. 그리고 혈당 스파이크가 생기면 생길수록 우리 혈관 내피세포는 손상을 당하게 돼 있고 거기에 그 상처난 부분에 혈전이 모여들어서 혈관을 좁아지게 만든다. 이게 이제 요즘에 나오는 연구의 결과물들이에요. 그리고 최근에는 200까지 올라가는 이런 고혈당의 혈당 스파이크가 아니라 미니 혈당 스파이크도 결국은 계속 반복되다 보니 심혈관계의 위험성이 높아지더라라는 연구들도 많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혈당 스파이크는 이제 건강과 다이어트에 둘 다 이제 문제를 일으킨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게 참 의사로 듣는 게 아니라 혈당 스파이크가 오니까 제가 예사로 참 안 들리는데 진짜 혈관이라는 게 뭐 뇌가 있어가지고 뭐 200이면은 뭐 손상당하고 뭐 140은 봐주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결국 뭐 170, 180 이런 것도 혈관한테 굉장한 손상이거든요. 그 손상이라는 게 결국은 이 당이 우리 몸에서 당독소, 최종 당화산물로 변환이 돼서 이제 혈관을 벌리면 이제 콜레스테롤 막 기어 들어가면서 두꺼워지고 막 하게 되는 게 이제 모든 뭐 동맥경화의 원리일 것 같은데 이게 우리 몸에서 당뇨가 내지는 혈당 스파이크가 당독소가 되기도 하지만 또 음식 자체에도 요즘에는 당독소가 들어있다. 그런 얘기도 많아서 네네. 음식으로 좀 당독소를 그러면 우리가 좀 적게 섭취할 수 있는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또 있을까요? 네. 당 독소가 좀 이렇게 생소하신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음식을 섭취를 하면은 분해되고 영양소로 쓰고 잘게 썰어서 땀으로 내보내고 호흡기로 내보내고 대변 소변으로 내보내고 끝나야 되는데 얘들이 최종적으로 남아서 몸에서 배설이 안 되고 여기저기 덕지덕지 달라붙는 게 최종 당화산물 당독소입니다. 그래서 얘는 세포 수준, DNA 수준까지 가서 다 달라붙어요. 그래서 모든 기능을 떨어뜨리고 모든 것들을 딱딱하게 만드는 경화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당 독소는 저는 이제 비만 클리닉을 하니까 비만과 노화 그리고 질병의 원인이다 이렇게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실제로는 그것보다도 더 심각한 것은 노화와 건강을 정말 심각하게 위협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말로 위험한데 우리가 좀 강구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당독소가 신체 내에서도 만들어지기도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가장 많이 당독소가 올라가는 이유는 먹는 음식 때문이에요. 어쨌든 요즘에는 그 섭취하는 게 오히려 더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 같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실제로 이제 몸에서 당독소가 한번 생기기 시작해서 대사장애가 온 사람들은 더 많이 만들어낸다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아이들을 한번 보세요. 최근에 탕후루, 마라탕 뭐 여러 가지 유행을 하면서 어린 아이들부터 그 단맛 나는 것들을 막 먹는단 말이에요. 자, 당독소가 생기는 과정을 아주 선명하게 보여주는 게 있는데 뭐냐면 흰 설탕을 물에 안 타고 그냥 달고나를 만드는 거예요. 가열을 하면 달고나가 되잖아요. 그럼 갈색으로 변하면서 설탕과는 다른 맛이 나고 고소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만들어 먹는단 말이에요. 거기서 이쁜 그림도 뽑아내고. 근데 이게 당독소입니다. 이렇게 갈색으로 변하면서 풍미를 높여주고 고소한 맛이 나게 하는 요게 마이야르 반응인데 달고나 안녕이네요. 그렇죠. 탄수화물도 생길 수 있고 탄수화물과 지방, 탄수화물, 단백질이 만든 음식이 될 수가 있어요. 생각해보면 제일 안 좋은 게 뭐냐면 캠핑 가서 먹는 직화구이. 그러니까 물 없이 고온에서 굽고 튀기는 게 제일 안 좋거든요. 그래서 고기 같은 것들을 구워 먹으면 정말 당독소 많이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당독소가 많이 생기는 흔한 조리 방법은 물 없이 고온에서 갑자기 튀기거나 굽는 음식입니다. 딱 생각나는 거 뭐 있으세요? 에어프라이어. 오븐. 그래서 에어프라이어나 오븐을 잘못 사용하게 되면 얘들은 죄가 없어요. 잘못 사용하게 되면 여기서 당독소가 엄청나게 나옵니다. 그래서 밖에서 먹는 치킨은 안 좋으니까 집에서 치킨 구워 먹어야지, 감자튀김 구워 먹어야지 에어프라이어에다가 어머니들이 아주 바짝 구워가지고 갈색으로 만들어 먹이는 거는 정말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당 독소를 먹이는 거고, 이렇게 되면은 이제 아이들이 당 독소를 많이 먹게 돼서 이제 우리가 40, 50대에 걸릴 당뇨 환자가 이제 20, 30대부터 생기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거꾸로 당 독소를 낮추려면 어떻게 되느냐? 이제 거꾸로 하는 거예요. 물에다가 천천히 끓여서 먹는 음식들, 삶고 데친 음식. 생각해보면 샤브샤브가 참 좋은 음식입니다. 물은 이제 100도 이상 안 올라가니까 물 속에서 샤브샤브처럼 여러 가지 이제 야채나 고기, 어패류를 이제 요리를 해서 먹고, 마지막에는 죽이나 국수 같은 거 먹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수육이라든지 수비드 이런 음식들이 아주 좋은 음식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당독소가 이제 넘쳐나는 이 생활 속에서 완전히 당독소를 안 먹을 수는 없겠지만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음식 섭취하는 방법을 조금만 바꿔준다면 조금 더 건강해지고 조금 더 다이어트 잘 되는 몸으로 좀 될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맛있는 건 다 몸에 안 좋을까요? 저도 이제 직화구이 튀김이잖아요. 결국 이제 두 가지로 나누면 돼지고기는 수육이나 김치찌개 넣어 드시고 닭고기는 삼계탕으로 이렇게 말하니까 악플이 정말 엄청나게 달리더라고요. 뭐 먹고 살란 말이냐. 그렇죠. 네. 그래서 중년 여성분들한테 당독소 얘기를 하면은 이거 관심 없어요 이런 분들 계신데, 제가 이 말씀 하면 관심들을 많이 가지세요. 왜냐하면은 당독소가 모든 조직을 딱딱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동맥 경화도 오고 뇌에 달라붙으면 뭐 이제 알츠하이머부터 치매, 그다음에 파킨슨병, 녹내장, 백내장, 만성 질환들을 많이 만들거든요. 근데 하나가 우리 눈에 딱 보이는 게 뭐냐면 피부 주름과 노화와 색소 침착이에요. 피부에 콜라겐 조직에 가서 얘가 달라붙거든요. 그래서 이 콜라겐 조직의 노화를 측정하는 것들을 당독소로 측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 콜라겐 조직에 당독소가 달라붙으면 환자분들이 노화가 빨리 와요. 그러면은 중년분들한테 노화가 빨리 오고 주름살이 많이 지고 색소 침착이 많아집니다. 그러면 당독소 줄여야겠네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야, 물론 이제 당연히 저 내과 의사니까 중풍 심근경색, 뭐 치매까지 보통 많이 설명드리지만 피부 주름 때문에라도 치킨하고 달고나 좀 줄여야 될 것 같습니다. 제 원장님 영상 좀 보다 보니까 땅콩버터 많이 추천해 주신 것 같아서 저도 참 좋아하긴 하는데, 이게 좀 체중 감량 측면에서 또는 뭐 다른 건강 측면에서 추천하시는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지 좀 궁금합니다. 저는 나름 비만 클리닉을 표방하고서 막 진료를 하면서도 환자들한테 이렇게 생활하라고 저는 엉망으로 살다가 40대가 넘어가니까 몸이 망가지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살도 정말 많이 쪘었고, 그리고 당화혈색소가 6.3까지 올라갔어요. 그래서 충격을 너무 많이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찾기 시작한 게, 이 당을 떨어뜨리면서 건강을 유지하고 다이어트를 잘 되게 하는 음식들을 찾다 보니까 너무나 맛이 없는 거예요. 정말 무가당 두유 먹으면요, 물론 뭐 콩국을 먹는 것 같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지만 그냥 이거 뭐지? 그냥 물인데? 그냥 물을 먹는 건데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정도로 그렇게 맛이 없는 걸 너무 많이 먹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맛있는 거 중에 혈당 수준에 좋고 다이어트 좋은 거 없을까라고 생각하다가 땅콩버터에 대한 연구를 좀 보고서 제가 추천을 드리거든요. 단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땅콩버터는요, 아주 좋은 음식이지만 조금만 드셔야 돼요. 그래서 땅콩버터는 혈당 안정화 그리고 다이어트에 도움이 된다는 많은 연구들이 있어요. 땅콩버터의 가장 큰 장점은 어마어마한 포만감이에요. 100g에 거의 600kcal가 될 정도로
칼로리 폭탄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이제 많이 먹으면 안 되겠지만 한두 스푼으로 이제 다른 데 발라서 먹는다라고 생각한다면 상당히 좋은 음식이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께 한번 권해드리고 싶은 게 사과에다가 네네네네. 땅콩버터를 발라서 한번 드셔보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2스푼 정도 드시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 정도면 몇 g이죠? 이 정도면은 15에서 30g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드시면요, 이 사과의 상큼함과 땅콩버터의 고소함이 어울려서 아주 맛있는 아침 식사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는 어마어마한 포만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올레산, 리놀레산 이런 좋은 불포화 지방산이 있고요, 단백질도 들어있고요, 섬유질도 들어있어서 아주 좋은 음식이 될 수 있는 거죠. 또 저는 이제 땅콩버터를 이제 사과 같은 데도 발라 먹지만 토마토에도 발라 먹기도 하고 양배추에도 발라 먹기도 하고 또 통밀빵을 먹을 때 그냥 통밀빵 먹으면 맛 없으니까 올리브오일을 발라 먹거나 아니면은 땅콩버터를 발라서 먹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먹으면은 혈당 수준도 천천히 올라가고 아주 맛있는 식사가 될 수가 있거든요. 궁금하긴 합니다. 맛편을 조금 해주실 수 있을까요? 그 토마토랑 땅콩버터 진짜 생소한데. 양배추도 그렇고. 일단은 기본적인 그 음식의 맛과 네네. 고소한 맛이 이렇게 덮어져요. 그래서 상당히 식감도 괜찮고 먹을만 합니다. 그래서 양배추에다가 땅콩버터를 먹는다고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진짜 상상이 안 되는 조합이긴 한데. 네. 그래서 이제 땅콩버터는 이제 오메가6가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너무 어그로를 끌어서 땅콩버터 오메가6 많으니까 먹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절대 아니에요. 오메가6도 필수 지방산이고요. 세포막을 개장하고 우리 몸에 아주 좋은 역할들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문제는 현대인의 음식 식사의 종류 중에서 오메가6가 너무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오메가3와 1대4 정도로 약간 높은 게 좋은데, 근데 이제 너무 높은 게 이제 20대1까지 올라간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런 상태에서 땅콩버터 하나 더 드신다고 절대 건강해지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주 건강한 식사를 하고 다이어트를 잘하고 있는데 눈물나게 맛있는 게 먹고 싶은데 그럴 때 땅콩버터 한두 스푼을 같이 넣어서 먹으면 건강해지고 다이어트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내 생활이 지금 엉망이고 맨날 치킨에다가 뭐 단맛 나는 음식 많이 먹고 있는데 땅콩버터 한두 스푼 더 먹는다고 절대 건강해지지 않아요. 이거는 20대 1 비율이 나는 그 오메가6의 비율을 25대 1까지 끌어올리는 것밖에 안 됩니다. 근데 현재 정말 잘하고 있는 분들한테는 내 스스로 상을 준다는 의미에서 땅콩버터를 추가를 해서 식단에 꾸린다면 상당히 좋은 식사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건강한 식생활 이런 게 오메가6가 배제된 식생활을 하는 중에 땅콩버터를 조금 추가해보라. 네네. 는 말이었고, 이제 오메가6가 평소에 우리가 접할 일은 결국 튀김이죠. 튀김 전. 네. 식용유. 네. 그러니까 튀김 종류의 식용유가 절제된 식생활 하면서 네. 맛있는 땅콩버터를 조금 추가해서 드시면 오메가6로 인한 건강 문제는 걱정 없이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요즘 너무 그 어그로를 끌면서 오메가6 먹으면 죽는다, 땅콩버터 먹으면 죽는다고, 땅콩버터 콩류에 뭐 렉틴이 너무 많아 죽는다 이런 얘기들이 너무 많아서 저로서는 좀 이렇게 좀 난감할 때가 있는데 거기에 또 너무 많은 분들이 많이 보세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건강하게 말씀드리는 거 많이 안 보시고 그래서 그 부분 좀 안타깝고요. 렉틴은 그냥 가열하면 없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땅콩버터는 결국은 땅콩을 가열을 해서 만드는 거기 때문에 렉틴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오메가3는 내 식사가 클린하고 건강하다면 그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2스푼 꼭 기억해 주시고. 예를 들어서 저한테 제가 정말 나쁜 마음을 먹고 한 음식을 가지고 이 음식을 악마화 해봐라. 그렇죠. 저 일도 아닙니다. 그렇죠. 저 진짜 반 죽여 놓을 수 있습니다. 네, 맞아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장점만 있는 음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가지고 있죠. 근데 아주 적은 흠결인데 사실 렉틴이라는 게 강낭콩 렉틴 정도만이 인간의 위해가 증명된 거고, 땅콩 렉틴이 3든 안 3든 증명된 바도 없는데 사실 거기다가 이제 얼마나 또 땅콩 버터라는 것도 가공돼 있는 상태입니까? 그렇죠. 그 충분히 렉틴 다 배제돼 있는 상태일 거고, 오메가6도 이제 양의 결국 문제이기 때문에 아예 그 역시 필수 지방산이잖아요. 그렇죠. 필수가 붙어 있는 건데, 일단 먹어야 되는 거고, 너무 이제 다른 오메가6 많이 먹는 중에 먹지 말라는 거지. 오메가6 자체가 나쁜 건 아니라는 거. 실제로 이제 가장 많은 퍼센테이지를 차지하고 있는 비만 클리닉 환자분들이 중년 여성분들이에요. 그래서 중년 여성분들은 그런 얘기를 저한테 많이 해요. 내가 다이어트 하냐고 이렇게 운동을 하고 식단 조절했으면, 젊었을 때 내가 이렇게 했으면은 미스코리아 대회 나갔겠다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로 열심히 하는데도 안 빠지는 거죠. 야, 저는 갱년기 여성분들이 단 음식을 먹는 거에 대한 그 메커니즘을 아주 많이 들었지만 지금만큼 와닿았던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중년 여성의 비만을 이제 해결하려면 첫 번째는